안녕하세요. 이번 자연공학 진행을 맡게 된 9학년 인수희, 7학년 문수빈입니다. 수빈님, 발표를 들어보기 전에 진행하게 된 기분이 어떠신가요? 네, 저는 이렇게 오랜만에 공동체 앞에 서서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되게 떨리기도 하고 또 멋진 발표들을 볼 생각을 하니까 기대되기도 합니다. 수희님은 기분이 어떠세요? 네, 저는 이제 자연공학 파트는 이제 처음인데, 네, 이제 처음 진행해보는데, 오늘 이제 어떤 공주님들과 왕자님들이 나올지, 네, 기대가 됩니다. 네, 수희님도 기대가 되신다고 하니 저도 덩달아 기대가 되는데요. 여러분도 발표 기대되시죠? 네, 그럼 이제 이 설레는 기분을 그대로 가져가 첫 번째 순서로 이제 나현성님이 나와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간관경 개인 프로젝트 SGCS 5번 성평등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SGDS 5번 성평등이란 유엔이 정한 17개 지속가능한 발표 목표 중 5번째 성평등으로 모든 성별이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얻는 세상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SDGs 5번 성평등이 중요한 이유는 성평등은 사회의 발전과 평화를 위한 기본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남녀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하고 존중받을 때 사회 전체가 더 행복해지고 지속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환경 문제는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에 성평등이 이루어져야 사람들이 공평하게 참여하고 더 효과적으로 환경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SDG 전체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5번 성평등이 꼭 필요합니다. 여기서 SDGs란 2015년 유엔이 채택한 2030년까지 전 세계가 함께 달성해야 할 17가지 공동 목표에 의미합니다. 빈곤, 종식, 기후변화, 대응, 교육, 성평등 등 사회, 경제, 환경을 아우르는 포괄적 목표들을 통해 모든 인류가 평화롭고 번영하는 지속적인 미래를 만들고자 하는 국제적 약속입니다. 이제 프로젝트 목표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성평등에 대한 인식 높이기입니다. 성평등 관련 포스터 만들어서 성평등에 대한 인식 높이기입니다. 두 번째 목표는 구별되는 역할 없애기입니다. 남학생이니까 무거운 거 들어, 여학생은 조용히 있어야지 라는 성별로 구분되는 역할 관련 포스터 만들고 성구별 역할 없애기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적으로 평등한 언어 사용하기입니다. 남자는 힘이 세지, 여자는 힘이 약하지 하는 이런 말들을 줄이기입니다. 다음으로는 성평등에 대한 문제의식 가지기입니다. 남학생이니까 무거운 거 들어, 남자라고 해서 힘이 꼭 센 게 아닙니다. 이런 성구별 역할은 없애야 합니다. 여학생은 조용히 있어야지, 여학생도 말이 많을 수 있고 꼭 조용히 있어야 하는 성구별 역할에 문제의식을 느껴야 합니다. 체육은 남자가 잘하지, 남자는 운동을 잘하는 게 아닌 여자도 운동을 잘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런 성구별 역할에 문제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성 포스터 만들기입니다. 6명이서 2개씩 짝을 지고 이후 포스터 종이와 색깔 사인펜 내서 인간환경 수업의 포스터를 만들고 게시했습니다. 밑에 거. 오케이. 이 포스터의 주제는 성평등 없애기입니다. 근육 있는 여자와 치마 입은 남자. 치마는 여자만 입고 근육은 남자만 있는 게 편견입니다. 직접적으로 편견이 있는 건 아니지만 순간 이 그림이 이상하게 보인다면 편견이 있는 겁니다. 이 포스터의 주제는 성고정관념 없애기입니다. 성차별을 시각화하기 위해 성평등의 대표 그림과 남녀를 평등한
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그림에 넣었고 성평등 관련 문구를 넣어서 시각화하였습니다. 이 포스터는 젠더의 개념을 알리기 위한 포스터입니다. 젠더는 자신이 생각하는 신체적 기적 말고 정신적으로 생각하는 자신의 성 정체성입니다. 또한 젠더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 나는 남자다라고 말하면 자신이 남자가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이 그냥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의 성별인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정말 좋았는데요. 수빈님은 발표 들으면서 어떠셨나요? 네. 이 프로젝트가 현석이가 성평등에 대해서도 환경에 대해서도 고민하는 모습이 이 프로젝트 PPT에 잘 담긴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네, 다음 발표 순서는요. 박민서님 앞으로 나와서 발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도 인간과 환경 개인 프로젝트를 발표하게 된 박민서입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네, 첫 번째 SDGs란 저희 인간과 환경 수업에서는 이 SDGs를 중심으로 계속 수업했습니다. SDGs란 2015년 유엔에서 채택된 2030년까지 전 세계가 함께 달성해야 할 17가지 공동 목표를 의미합니다. 빈곤 종식, 기후변화 대응, 교육, 성평등 등 사회, 경제, 환경을 아우르는 포괄적 목표들을 통해 모든 인류가 평화롭고 번영하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고자 하는 국제적 약속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 수업에서는 이 17가지 목표 중에 한 개를 정해가지고 개인 프로젝트로 진행했는데요. 제가 고른 목표는 16번 목표, 평화, 정의, 포용적인 제도 목표였습니다. 그 목표는 평화롭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목표이며 모든 사람이 공정한 법과 정의를 보장받아야 된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제가 이 17개 중에 16번 목표를 선정한 이유는 제가 평소에 평화라는 주제에 관심이 있기도 했고 그다음 신난학교에서 평화를 주제로 막 100일장도 하고 자주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늘 궁금했습니다. 네, 세 번째, 평화와 환경은 무슨 관련이 있을까? 어쨌거나 SDGs는 지속 가능한 발전, 그러니까 환경과 관련된 것인데 평화는 무슨 관련이 있을까? 해가지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나라나 지역에서 만약에 평화가 깨지는 경우가 있으면 그렇게 심해지면 뭐 전쟁이 생기는데 그 전쟁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환경 파괴가 되고 그 환경이 파괴된다면 또 자원이 부족해지면서 또 분배 과정에서 또다시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무한굴레가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평화 카페를 운영했는데요. 저는 이 16번 목표로 해가지고 운영했고 평화 부분에서는 평화를 지키려면 나부터 평화로워져야 한다라는 목표로 진행했습니다. 잔잔한 음악을 틀어놔서 최대한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운영했고요. 그다음 음료잔에 그냥 음료잔이 아니라 기분이 좋아지는 평화 문구를 붙여가지고 평화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다음 환경 부분에서는 16번 평화, 정의, 포용적인 제도 포스터를 붙여가지고 SDGs를 홍보했고 또 음료 컵이 그냥 버려지는 플라스틱 컵이 아니라 친환경 다회용기 컵을 사용해가지고 다시 재활용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했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와주셔가지고 감사했습니다. 네, 그다음 평화카페 산출물과 후기인데요. 저희 평화카페 산출물은 여러분들이 해주신 구글 폼이었습니다. 그래서 산출물도 함께 보면서 후기도 함께 봐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은 학년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었는데 여러 학년과 선생님들이 골고루 참여했다는 걸 볼 수 있었고요. 그다음 평화카페에서 편안해지고 평화로워진 느낌이 있으셨나요? 라는 질문은 감사하게도 모든 사람이 다 평화카페에서 평화로워진다고 해주셨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은 평화 카페 어땠나요? 라는 질문이었는데 긍정적 답변으로는 음료에 붙어있는 평화 메시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음료가 맛있었다 이런 후기가 있었고 또 반면에 아쉬운 답변도 있었는데 아쉬운 답변으로는 좀 즐거웠지만 정신없고 시끄러워서 나까지 좀 분주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이런 게 있었고요. 네, 그 다음 마지막 질문, 평화 카페는 평화와 관련이 있었나요? 라는 질문이었는데 긍정적 답변으로는 컵에 붙여지는 멘트 덕분에 평화로워졌다 했고 또 7학년들 친구들이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평화로웠다 이런 느낌이 있었고요. 네, 여기도 아쉬운 답변이 있었는데 아쉬운 답변으로는 직원이 안 평화로워 보였다. 네, 그 다음
좀 평화에 대한 설명이나 좀 취지 이런 소개가 좀 부족했던 것 같다. 홍보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평화 카페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평화를 이렇게 좀 나눠준 것 같아서 좀 좋았지만 반면에 또 이 직원들끼리 좀 단합이 좀 더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었고 또 평화나 SDGs에 대한 설명이나 홍보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이번 발표도 너무 멋졌는데요. 수희님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이제 민서의 이제 평화나 약간 환경 쪽을 이제 열심히 발표를 주셔서 저는 정말 좋았고요. 네, 그러면은 다음 순서로 이지원, 장재야, 나선율, 최지호님이 나오셔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중학함수 팀 프로젝트 발표를 맡게 된 이지원, 나선율, 최지호, 장재하입니다. 네, 저희 프로젝트 목차는요, 탐구 주제를 소개하고 프로젝트 실패와 성공 과정, 그리고 결과 Q&A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네, 저희 탐구 주제는요, 물줄기의 각도에 따른 거리 변화를 구하는 것이었는데요. 30도, 45도, 60도 세 각도로 물줄기를 쏘아보고 어느 각도에서 가장 물줄기가 멀리 나가는지를 2차 함수와 연관 지어서 해결하는 것이 저희의 주제였습니다. 네, 그래서 물줄기 모양을 2차 함수 그래프로 나타내고 그 그래프 속에서 꼭지점과 식을 구해보자. 세 각도 중에서 어떤 각도의 물줄기가 가장 멀리 나갈까? 이 세 가지를 구하는 것이 저희의 소주제였습니다. 네, 그래서 프로젝트 준비 과정은요. 네, 일단 각도 30도, 45도, 60도에 맞게 이제 물을 써야 되니까 흰 표지판에 각도를 썼고요. 이 각도에 맞게 한번 물을 싸봤습니다. 첫 번째 시도는 실패했는데요. 네, 제가 실패 요인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일단은 각도판이 이게 수평으로 맞지 않고 공중에 그냥 떠 있어서 정확한 각도를 측정하기 어려웠어요. 그리고 이렇게 불안정한 자세에서 물총을 쏘다 보니까 힘이 일정하지 않고 그래서 프로젝트를 좀 2차 시도도 실패하게 됐습니다. 즐겁게 물총만 쐈고요. 그래서 이 물총이 이게 힘 조절도 잘 안 되고 이게 어렵다. 그래서 이제 호스로 한번 물을 이렇게 이어서 한번 해보자 했는데 호스가 밖에 있었는데 너무 날씨가 춥다 보니까 얼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게 물이 안 나온 상황이 돼버려서 3차 시도도 실패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평상에서 아까 둔 그 흰색 판을 두고 쏴봤는데요. 나름 잘 나와가지고 각도에 맞게 다 쏴봤습니다. 그래서 30도에서 물줄기를 쐈을 때는 6m 16cm가 나왔고요. 다음 넘겨주세요. 네, 45도에서 쐈을 때는 7m 26cm가 나왔고 60도에서는 6m 68cm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실험 결과는요. 45도에서는 7m 26cm로 제일 거리가 멀었고요. 60도에서는 6m 68cm 두 번째로 거리가 멀었고 30도에서는 6m 16cm로 제일 거리가 짧았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가장 멀리 나가는 각도는 45도였습니다. 네, 이제는 그러면은 저희가 물줄기로 한번 거리를 알아봤으니까 물줄기의 사진을 찍은 걸로 2차 함수 그래프를 나타내 보았는데요. 넘겨주세요. 먼저 이거는 60도 사진인데 저희가 먼저 이 사진을 수평을 맞춘 다음에 물 쏘는 지점을 고정으로 둬서 여기를 지나가는 한 점으로 맞추고 그 다음에 꼭지점을 찾아서 했고요. 그래서 60도의 꼭지점은 0,11이고 지나가는 한 점은 마이너스 15,1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식은 이렇게 되는데요.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한번 저희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멋있죠? 네, 자 그럼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60도에서 쏜 물줄기 2차 함수 그래프를 식으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대입할 식은 2차 함수 평균식인 y는 a, 표준식, y는 a 가로 열고 x 마이너스 p 가로 닫고 제곱 플러스 q라는 식인데요.
먼저 꼭지점 0,11을 P와 Q에 대입을 하면 y는 ax-0 제곱 플러스 11이라는 결과가 나오고 나머지 x와 y를 지나가는 한 점에 대입해서 1은 a -15 -0 제곱 플러스 11 이렇게 대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a의 값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안에 있는 가로식을 풀면은 1은 225a 플러스 11이라는 결과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저희는 225a의 값을 알고 싶은 게 아니라 a의 값을 알고 싶으니까 이게 아니네? 죄송합니다. 맞네. 값을 알고 싶으니까 이 플러스 11을 다른 항으로 2항을 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1 플러스 1은 225a가 되겠죠? 이제 여기 항을 풀어보면은 10은 마이너스 10은 225a가 되고 여기서 각 항에 225분의 1을 곱하면 정답 a는 마이너스 45분의 2가 나온다. 그래서 최종식은 y는 마이너스 45분의 2 가로 열고 x 마이너스 0 가로 닫고 제곱 플러스 11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와! 네, 그래가지고 45도에서 쏜 물줄기도 이차함수 그래프로 나타냈을 때 비슷한 방법으로 물줄기가 지난 한 점을 고정시키고 그리고 꼭지점을 찾아가지고 0,8.4를 대입을 해가지고 y는 마이너스 1125분의 37 가로 열고 x 마이너스 0의 제곱 플러스 5분의 42 이런 식을 구했고요. 네, 아까 같은 풀이 과정을 거쳤습니다. 네, 이건 30도에서 쏜 물줄기 이차함수 그래프인데요. 꼭지점은 0,6, 지나는 한 점은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5,1 해서 y는 마이너스 45분의 1, x 마이너스 0의 전체 제곱 플러스 6이 나왔습니다. 다음과 같은 풀이로 계산했고요. 네, 그래서 방금처럼 구한 식을 좌표 평면을 배경으로 거리를 한번 구해봤는데요. 일단 저희 물총을 처음 쏜 시작점이 좌표 평면에서 마이너스 15에서 시작해서 처음 떨어진 거리가 15.9에서 물이 떨어져서 거리를 구하는 식은 절대값 마이너스 15 플러스 15.9 떨어진 값 해서 여기서 여기까지 총 거리가 30.9라는 거리가 나왔고요. 그래서 60도도 이와 같은 관계로 절대값 마이너스 15 플러스 15.7 해서 30.7이라는 거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30도도 절대값 마이너스 15 플러스 16.4 해서 31.4라는 거리로 40도, 60도, 30도 중에는 가장 좌표 평면에서 거리를 봤을 때 30도가 가장 거리가 멀리 나왔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총 정리를 하자면 30도는 실제 거리 6m 16cm가 나왔고 그래프상 거리로는 31.4가 나왔고요. 45도는 실제 거리로 7m 26cm가 나왔고 그래프상 거리로는 30.9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0도는 실제 거리 6m 68cm가 나왔고 30.7이 그래프상 거리가 30.7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걸 정리하자면 실제 거리에서는 45도가 제일 길었고 그래프상 거리에서는 30도가 제일 길게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너무 다르게 나오다 보니까 왜 이렇게 그래프랑 실제 거리가 다르게 나올까 저희가 분석을 해봤는데요. 일단 이게 물총으로 쏘다 보니까 일정한 힘으로 쏘지 못한 점에서 물줄기의 포물선이 정확하지 않았다는 점도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같은 위치에서 찍을 때 같은 위치, 같은 배율로 찍어야 정확한 길이를 구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된 점이 조금 다른 요인으로 잡지 못했나 통제 변인을 통제하지 못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질문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나봐. 끝.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네, 잘 봤습니다. 네, 수빈님은 보면서 어떠셨나요? 저는 이제 언니 오빠들이 멋지게 측정하고 결과를 내는 모습이 PPT로만 봤는데도 너무 멋있더라고요. 실제로도 한번 보고 싶습니다. 네, 다음 발표는 김나예님 나와서 발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나예입니다. 네, 한 아이의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한 아이가 있습니다. 아. 예, 이 아이는 굉장히 사랑받는 아이입니다. 여러분도 모두가 좋아할 것이고 살면서 지나가다가 한 번씩 보셨을 아이입니다. 네, 이 아이는 멋있는 자켓을 입고 있는데 이 자켓을 입어야만 사람들은 이 아이를 알아봅니다. 네, 이 자켓을 입은 아이를 사람들은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사람들은 어떻게 대할까요? 네, 이렇게 대합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예상하셨다시피 초코바입니다. 네, 아이가 먹은 건 초코바였고요. 네, 이건 쓰레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교내 쓰레기 문제. 네, 시스템 사고로 분석하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이 사진이 보이시죠? 저는 사진을 힘들게 모으지 않았습니다. 단톡에서 넘기다 보면 네, 쉽게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네, 일단 바닥에 버려진 쓰레기도 굉장히 많고 분리수거가 되지 않은 쓰레기들도 굉장히 많고 쓰레기통이 아닌 곳에 쓰레기가 들어가 있는 모습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여기에 문제의식을 느꼈고, 왜 이런, 네, 잠시만요. 까먹었다. 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네. 네, 저희는 모두 쓰레기가 쓰레기통에 들어가야 함을 알매도, 네, 쓰레기는 계속해서 바닥에 많은데요. 다음이 뭐더라? 잠깐만. 네, 대본 한 번만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왜 쓰레기통이 있음에도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넣지 않는지 이를 네, 시스템 사고로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왜 쓰레기통에 안 버리는지, 우리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는 그 무의식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네, 시스템 사고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시스템 사고란 무엇이냐? 네, 시스템 사고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네, 그럼 시스템 사고가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저희는 보통 사건이 일어나면 원인에서 결과로 이어지는 아주 단순한 사고 방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굉장히 복잡해서 이렇게 단선적인 생각으로는 쉽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희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물을 안 내리는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카톡방에 여자 방에도 남자 방에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건을 발견하면 네, 볼일 보고 물 좀 내립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몇 달 후에도 여전히 볼일 보고 물 좀 내립시다 라는 말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네, 이 문제는 아무리 말로 해봤자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네.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을 단순히 원인과 결과로 해석해서 풀려고 하다가는 네, 이렇게 해결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다면 왜 물을 안 내릴까? 지속적으로 이 문제가 이어지는 이유는 뭐고 화장실이 물을 내리기 어려운 구조인가? 뭐 어떤 화장실에서 이 문제가 가장 많이 일어날까? 이런 질문들을 이어가며 현실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건 현상들의 연결고리를 이렇게 분석해가지고 저희가 보여지는 보여지는 문제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의 패턴과 구조와 그 다음에 사람들의 정신 모형까지 알아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잠시만요. 네, 그래서 시스템 사고를 정리하자면 겉으로 드러나 있는 현상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의 전체적인 변화 패턴을 살펴보는 사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내 쓰레기 문제를 시스템 사고로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시스템 사고는 문제, 패턴, 구조, 변화가 아니고 정신 모형 이렇게 네, 그 순서대로 분석 네. 네, 이런 형태로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저희는 문제를 정의했습니다. 네,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는가 해가지고 쓰레기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급식실, 교실, 쓰레기통 주변으로 나눴습니다. 문제를 정리하자면 급식실에 일단 쓰레기가 분리수거가 안 된 상태로 버려집니다. 또 음식물이 묻어있는 상태로 버리게 되고 네, 교실은 쓰레기가 버려지지 않고 계속해서 방치됩니다. 또 쓰레기통 주변에는 분리수거가 되지 않고 쓰레기가 흘러넘쳐 주변에 떨어져 있는 사건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들이 어떤 패턴으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급식실은 급식에서 간식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간식 쓰레기가 제대로 버려지지 않고 그래서 그렇게 제대로 분리수거되지 않은 쓰레기는 그대로 버려지거나 또는 소수가 해결합니다. 교실에서는 뭐 특정 활동이나 개인 간식으로 쓰레기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버리지 않고 그대로 두고 가고 그 쓰레기는 방치가 됩니다. 이 쓰레기는 냄새가 나거나 또는 보기 좋지 않습니다. 또 버리지 않은 사람이 치워야 되는 상황도 생깁니다. 네, 쓰레기통 주변에는 일단 분리수거를 안 합니다. 분리수거가 되지 않은 쓰레기가 쌓이고 또 분리수거 당번 같은 누군가 한 명이 나가서 계속해서 분리수거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왜 쓰레기 주변에 많을까? 네, 일단 쓰레기를 버리는데 그것들이 쌓여서 쓰레기 밖으로 튀어나오고 바닥에 떨어집니다. 네, 그 상태로 방치가 되어 주변은 지저분하게 변합니다. 네, 그러면 이러한 패턴 속에 어떠한 구조가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급식실, 왜 계속 이런 패턴이 일어날까? 첫 번째, 저희는 어디에 뭘 버려야 하는지 안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쓰레기를 싣기 위한 동선이 되게 복잡하고 네, 분리수거 봉지가 부족할 때도 있어서 한 곳에 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누군가 안 싣고 버리면 뒤에 사람도 그대로 안 싣고 버립니다. 교실에서는 다음 시간 빠르게 이동해야 되니까 쓰레기를 신경 쓸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또 교내 어디서나 간식을 먹을 수 있는 편안함 때문에 쓰레기 문제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낮습니다. 또 내가 안 버려도 누군가는 치워주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에 쓰레기를 버려도 언젠가는 치워져 있을 거기 때문에 누군가 치워주기 때문에 그리고 쓰레기통 주변에 왜 분리수거가 안 되나 분리수거 방법을 모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당번이 있습니다. 내가 하지 않아도 누군가는 해준다. 또 분리수거통이 너무 작아서 그런 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패턴과 구조를 알아봤으면 저희의 무의식 을 지배하고 있는 정신 모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급식실, 분리수거는 상관없어. 일단 버리면 된 거야. 또 이동하고 씻고 분리하기에 너무 번거롭다. 왔다 갔다 하기가 귀찮다. 또 내가 안 해도 해주는 사람이 있다. 또는 앞 사람이 대충 안 해? 나도 그냥 버려도 상관없겠지. 교실에서는 내가 안 해도 청소당번이든 누구든 해준다. 또는 버리는 걸 깜빡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원래 더러웠어. 내가 정리하는 건 귀찮다. 나도 그냥 이 상태로 버려야 되겠다. 이런 정신 모형들이 있습니다. 쓰레기통 주변도 다 비슷합니다. 일단 버렸으니 된 거다. 분리수거는 어떻게 해야 되지? 분리수거통 더러운데 손대기 싫다. 꽉 차 있지만 비우기 귀찮고 또 내 청소구역이 아니고 쓰레기를 비우는 당번이 따로 있으니까 괜찮겠지. 그래서 저희의 머릿속에는 어쩌면 이런 귀찮다, 맞다, 깜빡했다, 오늘 청소날이니까 어차피 누가 해주니까 같은 이런 정신사고들이 보이지 않는 저희의 무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정신사고를 저희는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 패턴, 구조, 정신모형까지 알아봤다면 이 문제를 우리가 그러면 쓰레기 잘 버려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 말고 다른 해결 방안을 찾아보자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해결 방안이 나오는데 그중에 한 두 가지만 말해보자면 첫 번째로 급식실 쓰레기 버리는 동선이 너무 복잡합니다. 싱크대는 여기 있는데 밥 버린 데는 여기 있고 쓰레기통은 또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통을 좀 싱크대 가까이로 옮기면 뭔가 쓰레기를 버리는 김에 옆에서 바로 씻고 버릴 수도 있는 그런 동선을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 라는 해결 방안이 하나 나왔고 또 저희가 청소구역에서 고생하는 청소구역들이 되게 많은데 청소 당번들도 있고 그래서 뭔가 일주일
이든 한 달이든 뭔가 어느 날 날을 잡아가지고 좀 청소 구역을 여러 사람들이 다양하게 돌아가보는 형식으로 해서 좀 다 같이 이 학교 자기 청소 구역만 신경 쓰는 게 아닌 우리가 여러 청소 구역을 청소하면서 좀 다 같이 알아봤으면 좋겠다.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네. 하지만 그럼에도 가장 좋은 해결 방안은 쓰레기를 잘 버리는 것입니다. 네, 어쨌든 오늘 이렇게 교내 쓰레기 문제를 이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단선적 사고에서 저렇게 밑에 패턴과 구조와 정신 모형까지 알아볼 수 있는 시스템 사고로 분석해 봤습니다. 네, 사실 오늘 말한 거는 모두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왜냐면 저와 민선이랑 둘이서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반영되지 않은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저희의 개인적인 생각들이 들어갔을 수도 있고 그러나 저는 입학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던 이 쓰레기 문제를 다 함께 돌아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느꼈고 저도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스스로를 되게 많이 돌아봤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안합니다. 오늘 OS 쓰레기 정도는 다 함께 신경 써보는 것이 어떨까? 감사합니다. 너무 편안하고 재밌게 봤던 것 같은데요. 수희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이제 나연 언니가 해주신 이제 교내 쓰레기 문제를 좀 더 저희가 심각성을 좀 더 알게 됐던 것 같아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순서로는 이제 송하윤 님과 정선호 님이 나와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잘 안 보이니까 일단 안경 쓰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대연공의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일단 목표부터 설명드리자면 목차부터 설명하자면 주제, 팀 결성 이후 배운 마술들, 체인지 메이커적 요소, 결과, 마술 시연 이렇게 읽겠습니다. 네, 우선 저희 주제는 마술이고요. 저희 마술 목표는 각자 3가지 이상의 마술을 익혀서 SNS에 업로드하는 것입니다. 네, 다음 이제 안 넘어갔네. 팀 결성 이유랑 멤버 소개입니다. 멤버 소개 저랑 하윤이고요. 저희가 팀 결성 이유가 2학기 때 저랑 하윤이만 주제 못 잡고 방황하고 있었는데 못 잡고 방황하고 있었는데 이제 서로 팀 하기도 결정 안 된 상태에서 눈을 마주쳤는데 하윤이 눈망울이 너무 촉촉해가지고 이거 선배로서 도와줘야겠다 싶은 마음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고 하윤이는 그대로 니끼를 밀고 저의 소나기에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주제를 정해야겠죠. 저희 주제 후보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잠시만요. 주제 후보가 되게 많았어요. 사진이랑 요리랑 미디어 리뷰, 개미 관찰 일지, 3D 펜 이런 식으로 주제 마이크가 싸구려네. 주제가 많았었는데 저 혼자만 의견 내고 이제 서로 관심사가 겹치지가 않으니까 이제 열심히 회의를 하다가 저도 맨날에 마술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하인이도 그랬고 그래가지고 저희 마술로 이제 주제를 정하고 할 만한 이제 좀 그럴싸한 이유를 만들기 위해서 체인지 메이커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읽어주시죠. 네, 우선 저희가 정한 체인지 메이커는 마술을 연습하는 모습을 SNS에 업로드해서 다른 사람들이 저희가 마술하는 걸 보고 이렇게 뭐라고?
이렇게 못하는 애들도. 알아. 네. 저희처럼 이렇게 처음 마술을 배워보고 잘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마술을 할 수 있구나라는 걸 보여줌으로써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마술에 도전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저희 체인지 메이커적 요소였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지금까지 배운 마술들 6개인데 칸이 없어서 5개로 넣었고요. 네, 저가 선율이한테 했던 고백하는 마술 선율이가 배워갔어요. 그리고 하윤이가 열심히 배웠던 카드 찾는 마술 신기해요. 네, 그리고 카드가 뒤집히는 마술 이거 하윤이 진짜 잘해요. 카드가 바뀌는 마술 이건 좀 별로였고요. 카드 찾는 마술 이게 제일 신기합니다. 제가 했어요. 네. 아 맞다. 네, 그리고 저희 진로 프로젝트 결과는 저 일단 장기자랑 1장 예정이고요. 그리고 SNS 팔로우는 조금 적지만 40명 현재는 조금 넘었고요. 그리고 저희 마술 영상 조회수 통합 3,000회라고 써있긴 한데 이것도 4-5,000회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건 저희 SNS 계정이니까 한번 지금. 들어가서 보시면 지금 좋겠습니다. 네. 충분히. 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네, 충분히 보셨을 거라 믿고 이제 가서 팔로우 하시고 좋아요 누르시고 리포트 하시고 친구들한테 공유해 주세요. 네. 리포트 아닌가? 네. 이제 그러면은 마술이니까 마술 시연 해야겠죠? 이제 저희 마술 도와주실 사람 한 명 뽑겠습니다. 자, 3, 2, 1 하시면은 손 드세요. 3, 2, 1, 엔접! 학부모님 계신데. 오! 아, 이거 제가 주말에 또 찾아가시던 하마 나오실래요? 책상 안 깔아야 될 것 같아요. 손이 없긴 해. 빨리 와주세요. 뛰어오세요. 네, 그냥 드시면. 의자 필요 없어요, 의자 필요 없어요. 네. 자기소개 하실래요? 아빠 하마입니다. 네, 그러면은 마술 시작하겠습니다. 앉아주세요. 한 장 뽑아보실래요? 위에서 보여주세요. 아, 잠시만. 뒤돌아. 나도? 빨리 시간 없어. 아, 잠시만요. 제가 그냥 한번 맞춰볼게요. 응? 제가 네, 하마랑 이제 2년 동안 만났으니까 어느 정도 텔레파시는 되거든요. 자, 가이아 10? 오! 맞아요? 맞아요. 어떻게 한 거야? 이것도 매직. 선글라스 벗겨봐. 시간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하윤이 거 하고 가겠습니다. 네, 여기 가보면. 카드가 달라? 카드 다, 이걸로 할까요? 뭐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네, 일단 아무거나 한 장 뽑아주시고. 네, 그 카드 넷째 보여주시고. 안 봤다. 네.
이거 중간에 넣어주시고 이거 넣은 다음에 이렇게 섞을게요. 잠깐만, 제가 긴장을 해서 실수를 했어요. 다시 한 번만. 네, 여기다 넣어주시고 한 다음에 이렇게 뗍니다. 섞었어요. 아니, 중간에 있겠죠, 넣었으니까. 제가 여기서 바로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서. 네, 이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아닐 줄 알았어요. 아닐 줄 알았고, 이제 이거 이렇게 해주면 이거 맞죠? 네, 이렇게 해서 네. 시간 낭비상. 저보다는 약간 부족했지만 열심히 배운 하윤이한테도 박수 한 번 더 주시고 Q&A 시간 없는 것 같으니까 물러가겠습니다. 네. 발표 잘 봤습니다. 네, 수민님 어떠셨나요? 마술이라니 너무 신기하고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좋은 발표 감사하고요. 다음 발표는 장범준님 나와서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진로 프로젝트 발표를 맡게 된 장범준입니다. 전 3D 프린터를 주제로 삼았고요. 내가 눌러야 되는구나. 이제 일단 목차는 첫 번째로 목표, 그 다음 과정, 그리고 결과 Q&A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일단 목표는 내가 원하는 작품을 만들자였고요. 그리고 과정은 일단 내가 뭘 만들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3D 모델링 작업을 한 다음에 나중에 프린팅을 하는 겁니다. 일단 결과는 제가 좋아하는 그 가끔씩 하는 게임에 있는 캐릭터로 한번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는 선우가 마술 카드 케이스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들을 원래 출력을 하는 건데 제가 독감에 걸려서 출력을 아쉽게 못했어요. 네, Q&A 받겠습니다. 네. 오늘까지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 원래 제가 인문 사이로 신청을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돼가지고 아쉽게 출력을 못했어요. 네. 그럼 한 여기까지만 하고 들어갈게요. 네, 범준이의 이제 진로 프로젝트를 잘 봤고요. 네. 다음으로 한태규님과 이동환님이 나와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라즈베리 바이 수업에서 나온 이동환, 한태균입니다. 네. 밑에 거. 네, 먼저 목차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프로젝트의 개요고요. 프로젝트 목적, 프로젝트 예상, 코딩 문법, 빵판 설계. 이게 켜졌네. 네, 빵판 설계, 저희 프로젝트 결과, 그 다음에 저희가 프로젝트랑 수업하면서 느꼈던 소감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가 목표로 했던 프로젝트는 화장실 범인 찾기였습니다. 저희가 2층 남자 화장실 변기 칸에 라즈베리 파이를 설치해가지고 물 안 내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잡으려고 계획을 했었고요. 이거를 하게 된 이유가 저는 이 학교 다니면서 근 3, 4년 동안 2층 남자 화장실 변기 칸에 누군가 볼일을 보고 물 안 내리는 사건이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저뿐만 아니라 모든 남학생들이 겪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인턴십을 갔다 왔잖아요. 제가 갔다 왔던 헤이그라운드에서는 그런 일이 절대 없었어요. 제가 누군가 볼일 보고 그 결과물을 그대로 준 적을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때 약간 우리 학교 학생들이 이런 물 안 내리는 거에 대한 경각심이 좀 많이 필요하겠구나라고 싶어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2층 남자 화장실에다가 라즈베리 파이를 설치한 건데요. 첫 번째로 보이시는 거는 이건 인체 감지 센서이고 이게 라즈베리 파이 화면이고 네, 여기에 이제 레버가 화장실 문의 레버인데 위에다 버튼을 달아가지고 만약에 사람이 이게 딱 변기칸에 앉았을 때 몇 시 몇 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에 누가 이 변기칸에 앉았는지가 센서로 뜨고 그 다음에 만약에 네 센서를 떴을 때 만약에 물 안 내렸다라고 이 버튼이 눌리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범인이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런 식으로 찾으려고 했으나 아쉽게도 이때 화재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저희가 화재를 일으키지 않았는데 네 그렇게 약간 억울하게 약간 너네가 주범인 것처럼 약간 네 억울하게 돼가지고 이 프로젝트 말고 다른 프로젝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주제로 한 거는 학교의 비밀 커플 찾기입니다. 개요는 요즘 겨울인데 솔직히 12월 치고는 날씨가 많이 따뜻해서 밤에 산책하는 커플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저와 태균이의 궁금증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그래서 과연 몰래 만나는 커플들이 누구인지 그다음에 저희 목적은 비밀 커플들이 누구인지 좀 여기 이 자리에서 뭐 알리고 싶진 않지만 단순 우리 학교에 비밀리에 만나는 사람이 있는지 또한 주기적으로 산책하는 약간 썸 타는 학생들이 있는지가 너무 궁금했어요. 그다음에 저희가 한 예상 결과는요. 날씨가 추워서 혼자 있는 것보다 둘이 붙어 있는 게 좀 이상적이지 않을까? 근데 그리고 곧 크리스마스인데 아마 이 학기에 한 커플쯤은 비밀리에 만나고 있겠다라고 저랑 태균이는 예상을 했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프로젝트를 했던 코딩 문법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처음에 있는 이 줄은 그 아까 도환 형이 말했던 그 사람의 움직임을 알 수 있는 그 센서를 불러오는 라이브러리고 이거는 코딩에 있어서 딜레이를 주는 라이브러리. 이거는 이거랑 두 개는 현재 시간을 불러오는 언제 산책했는지를 불러오는 라이브러리고 이거는 카메라를 불러오는 라이브러리입니다. 네, 다음 변수 설정입니다. 저기다가 카메라를 4번 핀에 꽂았다라는 변수를 객체를 만들어서 넣어줬고요. 카메라도 똑같이 해줬고 네, 이 컨피규랑 이거 스타트까지는 카메라 세팅, 그래서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세팅해서 카메라에 넣었고 카메라 시작하고 이거는 서울의 시간을 불러오겠다 라고 했고 아래 있는 거는 이따 뒤에서 쓰는 변수입니다. 네, 그래서 try except 구문을 썼는데요. 이거는 일단은 try는 이 안에 있는 코딩을 실행하고 오류가 걸리면 여기로 넘어가겠다라는 코드입니다. 네, 그래서 try 안에 있는 while true라는 구문은 무한 반복문이고요. 그래서 오류가 나기 전까지는 계속 진행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센서 값, 그래서 사람이 움직임이 감지되었을 때 1값을 불러오는 값을 변수에 넣었고 그걸 n이라는 변수에 넣었고 그걸 출력했고 0.5초마다 출력되게. 그래서 사람이 움직임이 없으면 0000, 움직임이 감지되면 1111 이렇게 출력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n이랑 5가 달라졌을 때, 그러니까 5가 처음에 0이었잖아요. 그래서 n이 1이 되면은 달라지잖아요. 그러면은 이 부분에 충족이 돼서 밑으로 내려가고, 그래서 5랑 n을 다시 한번 같게 해주고, s는 저희가 몇 번째 그게 움직임이 감지됐는지를 알기 위한 변수였습니다. 네, 그 다음에 밑에는 카메라 촬영한 코드고요. 현재 시간을 불러오고 치즈라는 문자를 출력하고 년, 월, 일, 시, 분초를 파일 이름에 넣어서 자, 몇 번째에 이 사람이 몇 년도에 해서 언제 다녀갔다랑 파일 확장자까지 해서 네, 카메라 캡처를 완성하는 코드였습니다. 네. 그 다음에 빵판 설계인데요. 잘 사진이 안 보이긴 하는데 좀 간단해요. 이게 센서고요. 이게 플러스 선, 핀선, 마이너스 선 이렇게 세 개만 연결했고 카메라는 그냥 간단하게 USB로만 연결하면 되는 설계였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 프로젝트의 결과는요.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네. 네, 일단은
소상권이랑 이제 그분들의 이제 프라이버시. 네, 프라이버시를 존중해보고자 여기서 담진 않았고요. 네. 네, 그래서 프로젝트의 사진을 좀 돌려보니까 어느 한 남녀가 네, 주기적으로 만나러 가시는 거예요. 네, 네 그들이 뭐 비밀 연애인지 썸인지는 확신하지 못하지만 저희 둘의 판단의 하에서는 둘이 되게 잘 어울렸다. 여기까지를 결론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네 저희 소감입니다. 이 사진은 어쨌든 네. 처음 정한 주제가 너무 재미있고 궁금해서 이 결과를 알리고 싶은 마음에 발표를 신청했지만 중간에 화재 위험 때문에 중단된 것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다른 프로젝트를 위해 새로 코드를 짜고 빵판 설계해야 돼서 너무 조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태균이랑 한 목표를 위해 계속 소통하고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이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처음에 그 화장실 범인을 정말 잡고 싶어가지고 수업 초반부터 계속 동환 형이랑 이거 꼭 하자, 꼭 잡자라는 목표로 했지만 네, 억울한 화재 누명으로 강제 중단 당해가지고 짧은 기간 동안 이 대체 프로젝트를 했지만 좀 완성도가 떨어진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컸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네, 이상으로 저희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이렇게 신박한 주제로 깊이 있게 탐구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어 보였습니다. 네. 발표를 해야 될 것 같고 뭐 Q&A는 없는 것 같지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서 저는 한마디 짚고 넘어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팀 프로젝트는 굉장히 좋고 주제도 신박하고 다들 너무나 홍보가 좋지만 이 연구를 하기 전에 다 촬영이 될 수 있는 우리 공동체에게 동의는 받았는지 저희 카톡방이나 공지를 네, 그래서 이렇게 촬영될 수 있다, 뭐 이런 상황을 올렸다는 거고, 네, 동의 안 됐다면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서 개인정보 문제와 연구 윤리 문제이기 때문에 만일에 앞으로 다른 거라도 할 사람들이 있다면 이런 건 반드시 동의를 받고서 실행해야 한다는 사실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발표하실 분들은 최윤서님, 최세환님, 손예나님, 강민서님 앞으로 나와주셔서 발표 부탁드립니다. 방금 보셨죠? 수레가 벽이랑 사고가 난 거. 근데 왜 수레는 벽과 부딪혀서 바로 멈추지 않고 조금 튕겨져 나왔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아유, 역시 그럴 줄 알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유레카 자연의 법칙은 세상 속에서 만나는 과학을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방금 보신 수레에는 어떤 자연의 법칙이 담겨 있을까요? 오늘 그걸 알아보기 위해 오늘 그걸 알아보기 위해 유명한 박사님 최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어려운 물리의 법칙을 쉽게 풀어줄 최 박사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방금 수레의 사고를 보시면서 뉴턴의 제3개의 법칙을 보셨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에게 가장 익숙하실 가속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속도요? 저도 들어본 적 있어요. 가속도 운동이란 물체의 속도가 변하는 운동을 말합니다. 속도가 변하는 모든 물체는 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이러한 가속도를 사용해서 뉴턴의 제2법칙인 가속도 운동 법칙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속도 운동 법칙이란 힘은 질량과 가속도에 비례한다는 것으로 식은 F는 ma입니다. 수레가 벽에 쿵 하고 부딪혔을 때 큰 소리가 났던 걸로 봐서는 매우 큰 소리 에너지가 방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수레의 질량과 가속도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군요. 아, 가속도 운동이란 그런 것이군요. 저도 그 설명을 들으니 한 가지 떠오른 게 있는데요.
저희가 어떤 목표를 향해 노력할 때 처음에는 성과가 더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늘어나잖아요. 이런 것도 가속도가 붙는다라고 할 수 있나요? 그렇게도 설명할 수 있겠군요. 근데 방금 수레가 벽에 부딪히고 그냥 멈추는 게 아니라 벽이랑 살짝 튕겨 나왔는데 그건 뭔가요? 아주 잘 발견하셨습니다. 그건 말이죠. 작용과 반작용이라고 하는 건데요. 설명을 듣기 전에 먼저 예시를 보고 올까요? 왜 너가 때리고 너가 아파해? 아프니까. 근데 왜 너가 때렸는데 너가 아프지? 왜 그럴까? 그건 바로 작용과 반작용 때문입니다. 작용과 반작용이요? 네. 작용과 반작용은 두 물체가 서로 상호작용을 할 때 한 물체가 다른 물체에 힘을 가하면 그 물체도 크기는 같고 방향은 다른 힘을 동시에 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서가 예나를 때린 것이 작용이고 동시에 때린 민서가 아파한 것은 반작용 때문이지요. 말씀을 들어보니 작용 반작용이 제 생과도 맞다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내가 사랑을 주는 만큼 상대방에게 사랑을 받는다. 이것도 어찌 보면 작용과 반작용 관련이 있지 않을까요? 굉장히 감성적이시네요. 혹시 MBTI가 어떻게 되시죠? 저 ISTJ입니다. T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가속도, 작용과 반작용을 알아봤는데 관성이 남았군요. 관성은 무엇인가요? 관성 법칙은 우선 예시 상황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관성의 법칙입니다. 박수. 박사님, 이게 관성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관성이란 뉴턴의 제1법칙으로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물체는 하고 있던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관성이군요. 예를 들자면 운동을 하고 있던 물체는 외부에서 힘이 가해지지 않는다면 계속 같은 속력을 유지할 것이고 정지해 있던 물체는 외부의 힘이 가해지지 않는다면 계속 정지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제 삶의 철학에 좀 적용해보고 싶은데요. 저는 여유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저는 여유라는 운동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저의 감정을 이렇게 해소하고 그런 운동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요. 이런 것도 관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삶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관성이군요. 네. 그렇다면 지금 이 관성의 법칙 잘 와닿지 않으시죠, 여러분? 그렇다면 저희가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관성의 법칙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관성은 정말 많지만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우리가 실생활에서 관성을 느낄 수 있을 때는 주로 관성이 깨지는 상황입니다. 상황 한번 보실까요? 잔액이 부족합니다. 학생 그냥 타세요. 감사합니다. 네, 들어갑니다. 죄송, 제가 면허가 없어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괜찮으세요? 살짝 어지럽긴 한데. 예, 관성 설명해 주시죠. 이게 바로 관성이 깨지는 순간입니다. 관성이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원래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입니다. 버스에 탄 우리는 버스와 함께 앞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데 버스는 급정거를 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앞으로 가려는 성질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몸이 앞으로 쏠리는 경험을 하는 것이지요. 최 박사님 덕분에 관성에 대해서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셨죠? 자, 오늘 유레카 자연의 법칙을 모두 시청하신 분들이라면 수레가 부딪히는 장면에서 뉴턴의 운동 법칙 3개를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수레가 점점 빨라지는 게 가속도고 수레가 벽을 밀 때 수레도 벽을 민 부분이 작용과 반작용이고 수레가 벽에 부딪혀 멈추었을 때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것이 관성이군요. 아, 여러분 모두 잘 이해하신 모양이군요. 정말 뿌듯합니다. 네, 최 박사님 덕분에 어려워 보이는 물리를 쉽게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딱딱해 보이는 물리로도 삶을 풀어갈 수 있겠군요. 다양한 실생활에서 물리를 만나볼 수도 있겠군요. 아, 이게 다 여러분이 잘 따라와 주신 덕분입니다. 자, 이렇게 쉽고 재밌게 물리를 배우고 싶다면 유레카 자연의 법칙 채널 고정하세요. 잘 들었습니다. 네, 정말 유쾌하게 정말 잘 진행해 주셨는데요. 네, 다음 순서로는 김예훈님이 나오시겠습니다. 2025학년도 2학기 성찰 에세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학기를 마치는 2학기가 되었다. 이번 학기는 느린 것 같으면서도 정말 빠르게 지나간 학기였다. 벌써 한 해가 이렇게 빨리 지나갔다니 내심 아쉽기도 하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엄청 더웠는데 어느새 눈이 오는 계절이 되었다는 게 믿기지가 않는다. 저번 1학기 때는 2학기에는 진짜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었는데 이번 학기를 돌아보니 아주 열심히 살았다고는 말하기 어려운 것 같다. 은근히 대충대충 살았던 것 같기도 하다. 그래서인지 1학기 때보다 훨씬 편하게 느껴졌던 학기였다. 물론 2학기 때 들었던 수업은 다 빡셌지만 그래도 나름 보람찼던 것 같다. 시간표도 잘 짰던 것 같다. 인류회지의 수업은 아침에 듣는 것이 힘들긴 했지만 수업을 듣는 내내 즐거웠다. 특히 세강경 수업은 내 주 관심사와 관련된 내용이어서 선생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좋았고 필기를 하면서도 집중이 잘 됐다. 2학기를 마무리하며 세강경 수업에서 토론을 했는데 토론하는 과정도 재밌었다. 2학기 동안 좋은 수업을 많이 듣고 다양한 지식을 얻을 수 있어서 보람찼다. 5교일에 있었던 공간교실 수업은 금요일에 집 가기 전 5일 동안 쌓였던 마음의 때를 씻어내고 편안한 상태를 만들어주는 수업이었던 것 같다. 공간교실은 처음이었지만 달빠슴께서 해주시는 따뜻한 말들이 한 주를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었다. 그리고 세상학교에도 다녀왔다. 세상학교를 통해 처음으로 안성을 벗어나 곤지암에 갔다. 남한산성에도 가고 친구들과 함께 맛있는 점심을 먹고 저녁도 만들어 먹었으며 화담숲에도 갔다. 다만 계속 오르막길을 올라야 해서 정말 힘들었다. 그래도 정상에 도착하니 숲속 공기가 너무 깨끗해서 덩달아 정신도 맑아지는 기분이었다. 날씨도 엄청 춥지는 않고 쌀쌀한 정도여서 딱 좋았다. 저녁에는 친구들과 숙소 근처를 산책했는데 예쁜 공간들이 많아서 산책하는 내내 기분이 좋았다. 하지만 세상학교 2일차에 배탈이 나서 숙소에만 있어야 했던 것이 많이 아쉬웠다. 그날 저녁 메뉴가 김치치즈 크림 볶음밥이었는데 나는 배탈 때문에 죽을 먹어야 했다. 친구들이 내 앞에서 자랑하면서 먹는데 정말 부러웠다. 이번 세상학교가 특히 좋았던 점은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었다. 산도 오르고 생물들이 있는 박물관 같은 곳에 가서 다양한 물고기들과 곤충들도 보고 저녁도 직접 만들어 먹으면서 정말 보람찼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피곤하기도 했고 아직 내가 공동체와 완전히 잘 어울리지는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 다음 세상학교는 더 멀리 나간다고 해서 걱정도 되지만 기대도 된다. 저번 1학기 때부터 문화위원회에 들어갔는데 이번 학기 문화위원회는 일이 정말 많고 빡셌다. 졸업식 담당이어서 따로 회의도 많았고 1학기 때는 일찍 끝나던 화요일 7, 8교시 위원회 시간이 이번 학기에는 오히려 더 늦게 끝나기도 했다. 할 일이 많아지면서 바빠진 것이 실감나 힘들기도 했지만 그만큼 알찼던 문화위원회였다고 생각한다. 위원회를 잘 이끌어준 대변인에게도 정말 감사하다. 진로 프로젝트도 드디어 마무리했다. 이번 학기 진로 프로젝트 활동은 정말 좋았다. 팀원 지원이와 수호와 함께 플라스틱 병뚜껑으로 키링을 만들기 위해 공방에 갔던 것도 좋은 추억으로 남았다. 진로 프로젝트를 잘 이끌어준 지원이에게도 고맙고 이번 활동은 좋은 취지와 체인지 메이커적 요소가 있어서 하는 내내 즐거웠다.
이렇게 돌아보니 2학기에도 나름 바쁘고 알차게 보낸 것 같다. 그리고 하루가 끝날 때마다 나를 반겨주는 룸메이트들과 안드로메다 사람들,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감사하다. 덕분에 즐겁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었고 특히 룸메들과 유닛 사람들이 정말 웃겨서 많이 웃을 수 있었다. 2025년도도 이렇게 마무리되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원 언니의 2학기 생활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다음 발표가 마지막인데요. 에세이 발표라서 여기 책상을 두는 것 같습니다. 와, 네, 일찬님 나와서 발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면은 빠르게 시작하겠습니다. 예. 8학년 2학기 에세이. 예. 자, 선배가 된 것에 어느새 익숙해진 8학년 2학기가 시작되었다. 이번 에세이에서는 8학년 2학기에 했던 세상학교 활동 가운데 내가 직접 기획하고 진행에 참여했던 1주차 경험을 중심으로 다루려고 한다. 끝나지 않기를 바랬던 방학이 끝나고 2주차가 시작되었다. 2학기가 시작되었다. 방학 이후에 다시금 학교 생활에 조금씩 적응해 갈 쯤 지난 학기부터 준비해오던 세상학교의 기획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세상학교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첫째 날에는 세상학교 계획 공유회를 하였다. 우리 학년의 계획 발표는 유주와 산이 선우였는데 너무 잘해서 세상학교가 시작되기도 전에 기대가 될 정도였다. 그리고 벌써부터 세상학교 결과 발표를 잘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었다. 왜냐하면 내가 세상학교 결과 발표를 맡았는데 지금 발표하는 친구들처럼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부담감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다른 학년이 하는 발표도 대단했다. 7학년은 처음 기획해서 발표해보는 세상학교인데도 PPT랑 의상을 맞춘 것을 보고 발표를 위해 많이 생각하고 준비한 게 보여서 멋지다고 느꼈고 9학년에 제주도로 가는 세상학교 발표 때는 너무 부러워서 빨리 내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그렇게 첫째 날이 순식간에 지나가고 둘째 날에는 나와 선우가 진행하는 레크레이션을 하는 날이었다. 세상학교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시간이었기에 잘 운영할 수 있을지 아침부터 걱정되었다. 첫 번째 활동으로는 평화 이야기를 하였다. 평화 이야기는 돌아가면서 자신이 생각하는 평화가 무엇인지 나누는 시간이었다. 이 활동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질문은 작년에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라는 질문이었다. 나는 못해도 되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라고 이야기했었고 다른 친구가 한 의견 중에 우리가 싸웠던 건 서로 몰라서 그랬던 거야 라는 말이 인상이 깊었다. 이 말이 인상 깊었던 이유는 나도 우리가 작년에 싸웠던 이유를 서로 잘 몰라서 그랬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에 공감이 가서 그랬던 것 같다. 난 우리 학년이 특별하게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르니 각자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했고 서먹하게 예민해진 상태로 서로를 신경 쓰다 보니 오해가 생겨 싸웠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2년 가까이 밤낮으로 함께 지내며 서로의 성격도 알게 되었고 이제 이 친구가 지금 왜 그럴까? 라는 생에 대해서 전보단 이해가 되기 때문에 관계가 편해지고 싸우지 않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아무튼 이야기를 시작할 땐 서로 어색해서 많은 대화를 하지 못할 거라는 예상과 달리 친구들이 생각보다 다양한 의견을 내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공감해주는 모습에 중간 이후부터는 우리 학년이 자랑스러워지기까지 했다. 평화 이야기를 마치고 점심시간 후엔 바로 선우와 내가 진행할 레크레이션 시간이라 다른 때보다 허겁지겁 밥을 빠르게 먹고 레크레이션을 준비하여 가야 했다. 2층에는 보물찾기, 이어 그리기 등 재미있는 게임을 미리 세팅을 했기 때문이다. 원래 점심 먹고 평화 이야기를 더 하는 것이었지만 갑작스럽게 레크레이션을 하는 걸로 바뀌어서 원래 준비했던 보물찾기, 이어 그리기 같은 게임을 원래 하자고 했던 7, 8교시로 미루고 라이어 게임, 마피아 게임 같은 준비 없이 간단하게 시작할 수 있는 게임을 먼저 진행했다. 급하게 준비한 거라 그런지 아쉬운 점도 많고 진행에 어려운 점도 많았지만 친구들이 재미있다며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셔서 준비한 사람으로서 뿌듯했다. 우리 8학년들의 호응도와 리액션은 정말 최고이다. 마피아 게임과 라이어 게임을 마치고 원래 레크레이션 하기로 했던 게임 시간이 되었다. 먼저 보물찾기부터 시작됐는데 지난 방식은 선우와 내가 숨겨둔 점수가 적혀있는 종이들을 찾아 자신이 찾은 점수의 종이의 합이 제일 높은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었다. 시간이 없어서 조금 스킵하겠습니다. 예.
그 후 8학년부터 해주세요. 예. 아야. 예. 그 후 8학년은 나와 선호가 준비한 또 다른 활동에 우리들이랑 영화를 보고 소감 나누기를 하였다. 만약 내가 주인공이었다면? 이라는 질문에서 친구들이 다양하게 답을 내어주어 더욱더 재미있고 흥미로운 시간이 되었어 좋았다. 다음에는 이런 활동을 또 진행하게 된다면 더 원활하고 더 재미있게 대화할 수 있게 예시 질문을 만들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목요일에는 공동체 심의라는 전자기기 없이 쉬는 시간을 가졌는데 아쉽고 속상하게도 계속 핸드폰을 보는 몇몇 친구들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이 규칙을 지켜 산책하거나 디지털 디톡스 시간을 잘 활용한 것 같아서 우리 학년은 칭찬해주고 싶다. 봉제 심을 끝내고 저녁으로는 다 같이 바베큐를 먹었다. 범준이가 나서서 고기를 구워주었다. 뜨거운 불 앞에서 연신 땀을 흘려가면서도 우리들을 위해 열심히 고기를 구워주는 범준이의 모습에 고마움을 느꼈는데 심지어 고기를 잘 굽기까지 해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맛있게 바베큐를 먹고 나서 뒷정리 시작했다. 나는 쓰레기를 버리고 사용한 책상을 다시 원래 위치에 가져다 주었는데 다른 친구들도 설거지를 하는 등 당당을 잘 지정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각자 알아서 할 일을 잘해서 우리 학년이 참 멋지다는 생각이 들었다. 1차 마지막에는 마지막 닦기 1주차를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다. 여러 가지 질문에 포스트잇에 적어서 붙이는 식으로 했는데 이번 세상학교를 하며 느낀 점은? 이라는 질문에 나는 생각보다 친구들이 잘 참여해줘서 고마웠다라고 적었다. 친구들이 실제로 내가 준비했던 여러 활동에 열심히 참여해주고 준비할 미흡했거나 실수한 것들에 괜찮다면 오히려 격려해준 것들이 너무 고마워서였다. 이렇게 길고 내게 큰 의미가 되었던 세상학교 1주차가 끝났다. 나는 세상학교를 통하여 친구들과 더 친해지고 세상을 보는 눈이 더 넓어진 것 같아 뿌듯하였고 다음에 또 비슷한 것을 했다면 이번 경험을 살려 훨씬 능숙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후에도 뒤돌아보면 2학기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다. 하지만 그런 좋은 일, 나쁜 일들이 모두 모여 지금의 내가 있다고 생각한다. 나쁜 일들은 더 나쁘게 되지 않았다는 안도감과 앞으로는 같은 실수를 하지 말아야지 하는 다짐으로 남기고 좋은 일들은 그 일을 발판 삼아 더욱 높이 올라가겠다는 의지로 지내려고 한다. 이렇게 8학년 2학기의 성찰 에세이를 마친다. 네. 갑자기 또 이렇게 발표가 끝나버리니까 또 긴장이 풀리기도 하고 또 아쉽기도 하고 심장이 떨리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래도 이렇게 자연공약 발표하는 학생들이 2학기 때 이렇게나 열심히까지 했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수희님은 어떠셨나요? 네. 저는 오늘 수많은 공주님들과 원장님들을 만나 뵈게 되어서 정말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아쉽지만 이제 슬슬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7학년 문수빈, 9학년 윤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